자, 친윤 중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죠. 또 민주당에서는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통합형 비대위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내년 총선의 부산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동서대 남일재 교수, 부산대 진시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야 모두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입니다. 남일재 교수님,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지켜보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또 김기현 대표 사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까지 국민의힘 상황이 며칠 사이에 정말 급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잡혔는데요. 예. 뭐 김장연대라고 불리우던 분들이 김장철에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그동안 곤혹스러운 나날이었거든요. 뭐 인요한 혁신이도 그렇게 큰 선거 없는 것처럼 보였고, 네. 강서 선거 패배의 후폭풍은 여전했고, 심지어 수도권 위기에 총선 패배론까지도 팽배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던지는 그 혁신이라는 것이 영남 중진들 뒤로 물러서고 네. 다선들로 물러서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속에는 김기현 대표에 대한 압박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제 혁신의 문을 다들 닫는 그 타이밍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것이 단초가 돼가지고 김기현 대표까지 사퇴를 왔다. 이것이 이 국민을 완전히 전환을 시켜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혁신의 어떤 주도권을 딱 쥐는 모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으로부터 혁신의 주도권도 빼앗은과 동시에 이제 실제로 한동훈, 원희룡 아마 두 탑이 선거를 치러낼 건데 비례위원장은 누가 되든지 어쨌든 이 두 분이 선거를 치러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선거를 치러내는데 장애 요인은 일단 제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런 상당히 타이밍 갖춰서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져버렸다. 너네들은 뭐 할래? 민주당 말이 장제원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걸 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국민의힘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혁신위 때 갈등이 많았지만 혁신이 그 인요한의 혁신위가 끝이 나긴 했어도 윤심의 그 뜻대로 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거다 하는 거죠. 윤심이라기보다는 막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것이 방향은 맞았는데 그것에 대하여 끌려가는 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내가 했다고 하는 모양의 싸움이 있지만 사실은 방향은 그대로 잡고 간 거죠. 네네. 자, 진시원 교수님. 자, 이게 비대위 전환까지 되면서 좀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든지 또 부산 지역의 의원들 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짚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뭐 불출마 선언하고 당대표를 사퇴한 것,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총선을 완전히 진두지휘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바라는 사람들을 공천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좀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벌써 갈등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 SNS로만 그냥 사퇴 얘기를 남기고 이러면서 벌써 기사들을 보면은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또 친윤 세력이었는데 친윤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또 우리 부산에서 김기현 대표를 또 옹호했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팽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가라 그랬는데 못 나가겠다고 버티다가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끌려 나가는 식이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파장이 좀 여운이 있다. 뒤끝이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이준석 대표의 신당과 연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고 이것이 또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게 지금 국회에서 또 투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또 이탈표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 사이에 좀 알력이 생겼고 이제 제대로 된 공천 갈등이 이제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개혁이 마치 그 인적 쇄신
네. 그러니까 뭐 윤핵관 몇 명, 뭐 아니면 뭐 다선 의원 몇 명 이런 인적 쇄신하는 거로 혁신이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진짜 중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은 대통령의 리더십, 이 불통령으로 불리는 리더십을 알겠습니다. 좀 바꿔달라는 것. 네네. 그다음에 정책 기조가 잘못된 부분 지난 1년 6개월간 예. 국민들이 실망하는 지지층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정책 기조를 바꿔서 정책 기조를 전환해줘야지 총선에서 알겠습니다. 지지층들이 표를 줄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지금 인적 쇄신으로만 가고 있어서 예.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글쎄요 이 표를 줄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 얘기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사퇴 그리고 지도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변화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지 교수님 이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도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인적 쇄신을 국민의힘이 해냈단 말이죠. 네.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게 이제 뒤끝이 남아서 뒷맛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인적 쇄신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분명히 인적 쇄신에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 뭐 인재 영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과거 386 세대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뭐 험지 출마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친명계에 좀 힘 있는 분들의 어떤 식으로든지 예. 인적 쇄신 필요가 분명해 보이고요. 중요한 건 민주당도 지금 그 밖으로는 국민의힘이 하도 내용이 커서 조용해 보이지만 민주당도 지금 속으로는 위태위태한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공천을 둘러싼 뭐 친명계, 그다음에 비명계 간의 갈등이 있는 거고 오늘 원칙과 상식이 벌써 이재명 대표한테 험지 내기를 하고 예. 나오잖아요. 게다가 또 이낙연 신당이 또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또 준연동형 현재 그 선거제도를 당 지도부가 이거를 또 퇴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섞이면서 민주당도 지금 혁신을 하지 예. 않으면 상당히 약간의 그 어려움을 분명히 봉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혁신에 나서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게 국민들 요구라고 봅니다. 방식과 뭐 방향이 뭐가 될 건 간에 지금까지 끌어왔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남일치 교수님, 그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았는데 그 부산의 욕심이 났겠죠. 국민의힘이 혼돈의 틈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테니까.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침묵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방금 뭐 진 교수님께서 민주당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예. 민주당 내 내홍이라든지 위기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도 혁신을 해야 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분인데 답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민주당의 내홍은 국민의힘보다 더 심각했지 절대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비명계 탈당이나 이낙연 신당 가시화나 이런 것들 이재명 사법 미스크까지 한다면은 일거에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빼놓고 다른 걸 뭘 해봤자 인적 쇄신 몇 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전제로 깔고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왔다 이거죠. 부산에 예. 와서 윤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간 부산을 민심을 주스려 보겠다라고 왔는데 그럼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이미 뭐 공사 다 들어가기로 확정된 가덕 신공항 얘기만 하는데 우리가 제일 바라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산업은행인데 예. 산업은행은 묻고 또 물어도 답을 안 했습니다. 네. 심지어 당내 국회의원이 집요하게 물어도 답을 안 했어요. 결국 부산을 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부산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부산 유권자들로서는 민주당에 대하여 결코 뭐 지표를 줄거나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왔다 간 건 오히려 자기로서는 마이너스였다. 오히려 쇄신을 해야 되고 퇴출돼야 될 이재명 대표가 예. 부산에서 부산 시민의 속을 긁어놓고 갔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산을 찾았을 때 부산 민주당 원내 의원들은 상당히 이 침묵에 대해서 곤혹스러웠을 거. 곤혹스럽겠죠. 그렇죠. 예. 박지호 의원 한 분이 그냥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네. 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예. 근데 왜 부산에 왔는지 부산에 온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네. 행방이었다. 요 짧게요. 지정 교수님도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부산 공약이에요. 예. 이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이기 때문에 7대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야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실현해주긴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부산 의원 세 분은 또 다른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 접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총선을 저 4개월 앞두고 이렇게 전망을 좀 해달라는 것이 이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은 반, 국민의힘은 전석. 이 지난번 총선 때도 비슷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자. 남일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5대3 구도가 네. 뭐 그대로 가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저선이죠. 그러면 공천 혁신을 해가지고 공천만 제대로 하고 민심을 잡아낼 수 있는 후보만 제대로 나온다면 18석 전석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조금 삐뚤어지더라도 지금 15석보다는 더 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막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진시황 교수님도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지 불경 지역에서도 오래됐죠. 네. 게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지 몇 달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론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찌 보면 뚝에 약간 구멍이 생긴 것이거든요. 예, 예. 게다가 공천 파동이 지금 분명히 이번에 있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또 어떻게 될지, 게다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게다가 내년 선거는 또 분명히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예.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이 쉽지만은 않다. 네. 민주당의 약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하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국민의힘이 이 혁신 변화에 한 발 앞섰고 민주당이 이제 어떤 변화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선 앞두고 각 당에 이 주목해야 될 변화의 움직임이나 주목해야 될 인물이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핸들링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부분 좀 짧게 비대위원장 문제가 될 수도 아까,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 존재감이 있는 사람, 네네. 그다음에 스피커가 제대로 된 사람, 예. 이런 분이 나서 가지고 총선을 지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한 변함이 없죠. 예. 지금 나타난 몇몇 인물들 거의 대박이는 좀 어렵지만은 그중에 가장 근접된 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또 윤 대통령과의 호흡도 맞아야 돼요. 대통령 네네. 중심제 국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과 덕을 져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존재감과 스피커와 예. 중도 확장성을 가진 사람 찾는 거. 이렇다면은 총선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그 거죠. 인물을 누군지는 뭐 구체적인 인물을 꼭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좀 궁금해서. 예.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않겠습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거를 한동훈 원희룡 두 체제로 칠 것이다 이렇게 예, 했는데 예,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자, 진시황 교수님도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가장 큰 변수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도 본인이 그립을 쥐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네. 협치에 나서고 리더십을 바꿔줄지.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지금 당정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 예. 지금 파열음이 생긴 거거든요. 윤핵관들과 그 친윤 의원들이 이번에 쫓겨나면서 파열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여권으로서는 김건희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네네. 이게 남아 있고요.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당대표 이재명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당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느냐. 이게 알겠습니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이 유권자들이 이 변화를 잘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서대 남일재 교수, 부산대 진시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